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여당 석권이냐 야당 뒤집기냐 선택의 날 지방선거 오전 6시 투표 시작이다. 투표 많이 하시고요. 오늘 14,000개 본투표 많이도 뽑네. 4,227명. 새벽 3시나 4시쯤 해가지고 결판이 전망된다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고생하네. 어디야? 광주 서구 평화병원, 병원이란다. 평화공원. 선관위 애들이 지금 이짓할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이간에 쉴 때면 지신 아홉 차고 잡아줬고, 관련해서 우짜가 이미 5월 22일에 예상을 한 바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우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재명 당선됐는 거, 거기 대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추세처럼 이번에도 틀린 여론조사 그리고 출구조사까지 틀린 게 많이 나올 것으로 우짜 개인적으로 봅니다. 작년에 대선 때도 출구조사 제대로 틀렸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자칭 진보가 과표집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선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갖다 공식 데이터를 갖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재명이 50%도 못 먹었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그러니까 작년 대선의 경우에는 탄핵발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다른 더불어 후보였다면 기본빵 60%는 득표율 60%는 먹었을 것이라고 우짜가 계속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50%도 못 먹은 거예요. 하여간에 우짜가 5월 22일 뉴스 보면서 우짜 개인적으로 국힘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그리고 충남 또는 강원 중에 하나를 먹을 것으로 예상한 이유도 딴 거 없습니다. 지난 대선 데이터 그걸 갖다가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고 여론 및 출구조사에서 자칭 진보가 과표집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에 자칭 진보와 중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고요. 보수의 경우에는 자칭 보수의 경우에는 본투표를 더 많이 합니다. 따라서 본투표가 우째되는지가 핵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재보선 이거 관련해서 우째가 잠깐 또 코멘트 해보면 뭐 관심도 없습니다만 자칭 진보는 조국이가 되든 말든 우짜 개인적으로 관심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통령 이제 나올 인간도 별로 없어요. 까놓고 말씀드려서 자칭 진보는요 대통령 돼가지고 나올 인간도 이제 후보도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조국이가 되든 말든 관심 없고요. 자칭 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딴 건 몰라도요.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똥훈이가 떨어져서 사라지는 게 자칭 보수한테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산 북구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아주 뭐 미친 듯이 나와서 우짜가 뭐 속여달 필요도 없고 웃겨가지고 안 하는데 지난 총선 때요 그나마 전재수 혼자 해가지고 개인빨로 해가지고 북구 하나 딱 잡고 있었지요. 북구 그걸 잡고 있었을 뿐 지난 총선 때 부산에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국회 지역구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추세는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이미 추세는 확실하다 보고요. 전재수가 나갔으니까 지금 하정우도 지금 보면 지지율이 영 별로지요. 기본적으로 50%는 넘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정우 어떻습니까? 40% 후딱 넘어갑니까? 50%도 찍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하정우 자체가 이미 그 북구 지역구 지역 유권자들한테 뭐 어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울자는 관련해서 뭐 하정우가 아예 떨어지면 다시 그 뭐 AI 나발인가 뭔가 다시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문제는 박민식인데 박민식이가 현재 여론조사 우짜가 이거 말씀드렸죠. 조중동 이 세 개가 가만히 보면 이거 한동훈이 밀려고 그 윤석열이 때 그 짓 해놓고 또 이제 한동훈이 밀려고 그 짓 하는 게 눈에 좀 보이던데 박민식의 경우에는요 기본빵으로 20에서 25%는 기본빵으로 먹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짜가 보기에는 기본빵으로 25%, 20%도 작습니다. 박민식이 25%는 기본빵으로 먹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계산이 억수로 복잡해집니다. 하여간 어쩌든지 딴 건 몰라도 자칭 보수의 경우에는 똥훈이가 요번에 또 떨어져 가지고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똥훈이는 지가 감독하에 벌였던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예, 다 아실 겁니다. 자, 넘어가고. 너무 많이 뜯었다, 이거. 자, 아무래도 오늘 선거니까, 뭐, 이거 보시죠. 김부겸, 추경호, 동성노선, 맞불, 이거 유세한다, 변화 견제. 이거는 문자가 계속해서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구가 더불어가 먹는다. 그러면요, 진짜 16대 빵 또는 15대 1, 그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전제 자체가 이미 걸러 처먹은 얘기입니다. 대구에서 김부겸이 먹는다, 더불어가 먹는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박찬대 이제는 일 잘하는 시장. 박찬대 퍼포먼스 찍이던데. 예, 유정복이 오히려 일 잘하죠. 성과로 판단해달라. 여기는 오히려 당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쪽이 유정복이고, 박찬대 여는 참네.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할게요. 이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내놓고요.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이거 내놨다는 것 자체가, 예? 더불어가 서울 시민이랑 인천 시민을 갖다가 월남 핫바지로 봤다는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우자가 이 박찬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원호입니다. 정말 정원호는요, 웃기지도 않는 후보입니다. 왜? 세상에 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시장이면요, 바로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을 갖다가, 후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될 사람을 갖다가 깜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이사 티 나온 인간인 거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걸 갖다가 내세웠다? 정말 웃기다고 보고요. 박찬대 얘는 진짜 그냥 지금 탄핵발에다가 이지명빨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걸로 해서 지금 인천시장이나 하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굳게 하다가 이제 인천시장이나 가자. 대표적으로 추미애도 그렇고, 추미애도 뭐 그냥 날라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꼬라지가 뭐냐면요, 더불어하고 이쪽에서 서울시민,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월남 핫바지로 봤다, 이런 증거라고 봅니다. 뭐 이러든 저러든 박찬대는 당선될 거니까 인천 시민들은 깝깝할 거라고 저쪽으로 예상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전재수 부산 바꿀 거, 박경준 정부 독주 경제한다 지지호소. 이거 정리해도 있네. 부산 시민이 저희를 바위로 키워주실 거야.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려진 이런 그 형국에서는요, 판세에서는 개혁신당 표 얻기 힘듭니다. 예, 표 얻기 힘들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부산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전재수 여론조사 해가지고 계속 이기는 거 나오죠? 하지만 전재수 여론조사가 50%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50%안 넘어갑니다. 전재수가 부산 북구 거기서 먹을 때도 50%를 계속 계속은 아니다만은 50%를 갖다가 넘긴 적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50%못 넘겨요. 그리고 박형준의 경우 전재수에 비해서 지금 그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이것도 우자가 좀 말씀드립니다. 우자가 부산 살기도 하고, 이거 부산의 경우에는요,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유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부산의 경우에는요, 나이 든 양반들이 지금 본투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히고요. 대표적으로 부산 북구, 거기 지금 한동훈이하고 나오는데, 거기의 경우 그 응답률을 보시면, 이걸 보시면 기괴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거는 받는 사람들이 맨날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화를 갖다가 계속 받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그리 높은 겁니다. 하여간에 이것도 너무 떠드는데, 부산의 경우에는요,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기준으로 우자가 예상하는 거 말씀드리면, 전재수 현재 지지율에서 대략 한 45% 정도 되죠. 거기서 마이너스 5%, 최소 마이너스 5%를 빼야 되고요. 박형준의 경우는 뭐 30% 후반 미리 되죠. 박형준의 경우 5% 이상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판세가 보인다고 우자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자는 박형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요걸 보시면, 우크라이나 이거 뭐 무협지 대표 무협지 중 하나인 뭡니까, 이거 전쟁연구소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 친구들도 우리나라 지방선거 판세 분석을 했는데, 뭐 제주도야 뭐 보나만 하니까, 예, 제주도는 패스하고, 판세 분석 보면요, 지금 국힘이 요거 딸랑 하나 갑니다. 경북이 요거 하나 딸랑이고, 대구를 갖다가 무려 경합지로 갖다가 초이스해 놨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무협지답게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나마 지금 우자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울산이에요.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 보수 단일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자칭 진보는 단일화가 됐고, 그런데 김상욱 자체가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힘으로 나와서 당선된 후에 단가락 끼고 그런 다음에 자칭 진보로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경남, 에이, 뭐하고요. 서울도 경합, 뭐 서울 경합이라 인정해주자. 여기 뭐 강원도, 충남 안 보이잖아 이거.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 뉴스, 언론 이런 걸 보고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게 되고, 이거 전북 이거야 뭐 더불어 지구 안에서 해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뭐 경합지 되든 말든 뭐 그거는 뭐 패스하고. 하여간 요게 우스갯소리를 가지고, 우스개를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전쟁연구소, 우크라이나 대표 무협지 중 하나인 전쟁연구소의 우리나라 지방선거 판세 분석 이래 가지고 올리던 거, 요거 기준으로 하면 경북 하나 딸랑 먹게 됩니다. 자, 이러면 자칭 진보에서 환호를 지르겠죠. 왜? 15대 1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예,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 신현송이 통화정책 운신 폭 많이 크다, 효과적 인플레이션 대응. 야, 대놓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가.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GDI 나오고 있죠. GDI가 뭡니까? 국내 총생산이죠. 예,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 12.3% 2026년 1, 4분기에 늘었다. 네, 유가가 상승하며 GDI는 성장세가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보다 둔화된다. 교육 조건이 한국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분보다 더 초과 보상을 해줬다. 아주 강력한 수출을 달성하면서 성장 관련 그림은 한국과 유럽이 상당히 다르다. 신총재가 지금 대놓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들어가신 분들도 잘 보셔야겠죠. 예, 예, 그러면서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해서 4월에도 2.9%로 가파르게 올랐다. 내일 5월 숫자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또 한번 시선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달게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계속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계 쪽은 대놓고 꼬라서 얘기하지 않고 질질질 뭐 빌빙 돌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신현성 총재의 경우에는 뭐라 얘기한다? 금리 인상 많이 할 기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우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짜의 경우 저 예전에 신현선 총재가 학자 시절에 내놨던 리포트하고 이런 뭐 그런 내용, 뭐 자료들, 전문 자료들 해가지고 연구 자료 이런 것도 봤는데, 이재명 정권하고요 결이 다릅니다. 신현성은 이재명 정권하고 결이 다르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간에 딱 봐도 알겠죠? 금리 인상 예고를 대놓고 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면 금덩이는 0.07% 살짝 올라서 1온수에 4,488.30달러가 됐습니다. 뭐 딱히 코멘트 할 거 없습니다. 202평선이 쫓아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넘어가고요. 예, 은떡이 보시면 0.33%, 요것도 뭐 지금 올라가지고 1온수에 75.11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도 202평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브렌트유입니다. 유가 중에 지금 브렌트유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브렌트유로 초이스를 했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 0.90% 상승해서 1배럴에 95.83달러가 됐습니다. 대강 라인이 보이지요? 대강 라인이 딱 보입니다. 밑에 라인이. 하여간에 1배럴에 95.83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의 경우 1.31% 상승해서 1배럴에 93.37달러가 됐고요. 오만 8월물은 마이너스 0.10% 하락해서 1배럴에 91.96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달랭데스입니다. 달랭데스는 0.03% 찔끔 올랐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었지만 하여튼 찔끔 올라서 99.204가 됐습니다. 하이가 99.3이고 로우가 99.04하고, 예, 좀 그렇죠? 예, 변동폭이 그래 작았다. 근데 여전히 52평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22평선은 52평선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따라오고 있고요. 흥미로운데. 여기가 넘어가고요. 자, 원화 보시면 원화는 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29% 싸져가지고요. 뭐 항상 그렇네요. 예, 우리 국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항상 요즘 목격되는 패턴이죠. 외국인들이 가지고 팔고 나가는 거, 예, 외국인들이 팔고 그다음 달러로 사는 거, 그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0.29%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16.97원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 차트는요.
달러 인덱스하고 좀 안 맞습니다. 예,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그러니까 국장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돈 첩 팔고 돈으로 갖다가 달러로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원화 차트는요, 이 달러 인덱스하고 좀 안 맞습니다. 오히려 그 저 엔화 차트가 더 맞지. 우리나라 이 원화 차트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거 넘어가지고 네, 요거는 underlying inflationary pressure.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발표된 거 그거죠. 자, 말씀드려봅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2.6%에서 3월에 3.1%로 3%를 갖다 넘어섰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였는데 3.1% 나왔으니까 상회한 거고요. 2024년 재작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3.1%가 YOY 기준이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식품 가격 상승률이 4월에 0.3%였는데 5월에 1.6%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식품 가격 상승률이. 그리고 주택 및 공공요금이 4월에 1.7%에서 5월에 1.8%, 운송은 9.7%에서 11.6%,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은 4월에 2.1%에서 5월에 2.8% 이것도 올랐고요. 여가 및 문화 역시 4월에 3.4%인데 5월에 5.0%로 올랐고요. 교육은 1.1%에서 5월에 1.3%로 올랐고 가구, 가전제품, 일상용품 이것 역시 1.9%에서 5월에 2.6%로 많은 부분에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MOM으로는 4월과 같이 5월에도 0.5%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 0.5% 이게 뭐다? 2025년 9월 이후 MOM 전월 대비로는 0.5% 이게 가장 높은 거고요. 시장 예상치는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회했다 이거죠. 예, 5월에 전월 대비로 인플레이션이 상회했다 시장 예상치를 그렇게 됩니다. 이란전에 따른 공급 충격이 계속되던 와중에 돈을 갖다가 이재명 정권에서 돈을 쳐뿌렸다는 거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꽁돈 아닌 꽁돈 한 10만 원 받아 먹은 것보다 앞으로 토해낼 것이 더 많다는 거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서민 맨날 팔고 떠들면 뭐합니까? 서민 박살내는 행동만 골라서 자빠졌는데 자 넘어가고요. 때문에 우리나라 어제가 또 해가지고 옥션이 있었습니다. 30년 만기 일본하다. 한국 국제 옥션이 있었는데 한국의 그 30년 만기 국제 옥션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 항상 그렇다시피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난 세션 때 3.830%인데 무려 4%를 넘어가지고 4.155%까지 해가지고 옥션이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보시면 지난 세션 대비해서 32.5 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자 값이 더 상승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엔화를 보시면 엔화는 그러니까 엔화 차트가 이게 달러 인덱스 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차트가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국장 시작하자마자 해가지고 팔고 돈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항상 튄다는 거. 이거 패턴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엔화는 0.17%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9.901. 야 개입해야 되겠네요. 예. 개입해야 됩니다. 야, 여기 개입해야 됩니다. 이거 뭐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160에 넘어가겠는데 하여간에 개입해야 됩니다. 네, 일본도 역시 어제 가지고 10년 만기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세션 때 2.540%였는데 어제 옥션 끝나고 난 후에 2.649%로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도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고. 네, 연합인포맹스가 기사가 볼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씁니다.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의장 뭐 유명한 거 누굽니까? 마이클 세일러잖아요. 여기는 앞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마이크로는 빼네. 하여간에 비트코인 매각 해명, 목표는 STRC. 또 복잡한 얘기 나온다. 우선주 가치 극대화. 이거 뭐 얘기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 에? 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이거 지금 사는 게 비트코인 이거 어째 뭐 팔고 이래 가지고 지금 사는 게 뭡니까? 국채 이런 거 사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예? 우자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냥 스캠, 폰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 코멘트 할 거 없습니다. 뭐 매각했다고 해명하고 이러는데 뭐 딱히 뭐 여기는 복잡하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짜가 이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미 아주 신랄하게 깐 적이 있습니다. 깐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뭐 그거로 퉁치고 넘어가죠. 뭐 우선주 가치 극대화. 에이구 참 웃기고 자빠졌다. 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봤으니까 간만에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해가지고 허짓거리 하니까 비트코인 팔고 자빠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차트가 어이구야 볼린저 밴드 밖으로 막 탈출을 해버렸네. 어제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5.75%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67,228.62달러가 됐습니다. 우자 관련해서 64,000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미 몇 달 전이냐? 상당히 좀 깬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몇 달 전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시 64,000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저거 잘 안 보이지만 불과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가을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뭐 150만 달러 간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이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반동가리, 예, 반동가리 났다 보면 되겠죠. 67,000, 뭐 반동가리 얼추 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점에 뭐 여기 고점까지 안 가더라도 대화 이 정도 고점에 물린 사람들 10만 달러 이 정도 9만에서 10만 달러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탈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탈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코스피로 향후 코스피가 어떻게 될는지를 갖다가 이 차트하고 대입해 보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요 탈출하기 힘듭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예가 있죠. 일본의 니케이 경우 어떻습니까? 무려 30년 넘게 가지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그대로 해서 자빠라져 가지고 원금 보존도 못하고 30년 동안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코스피 오르고 있으니까요. 얼마간이라도 이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우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구리값 지지 요인이다 해가지고 우자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 24시간 동안 1.90% 상승해서 이게 6천이 있는가? 6.648 밀이 되겠네. 여기는 뭐 단위가 이래 되니까. 하여간에 오른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오른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구리값이 왜 지금 오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자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 6월 현재 구리값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그리고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금속과 특히 황이죠, 황. 예, 황 운송이 제한되면서 공급이 제한되면서 상업용 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있죠, 대표적으로 구리가. 자, 두 번째는 뭐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구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상승하는데 가장 큰 힘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듯이 메모리 칩 이거와 비슷하게 데이터 센터 쪽은 구리 가격 인하를 기다릴 형편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세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서 반가공 및 구리 파생 상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요. 이런 가운데 6월 30일, 이번 달 30일까지 해가지고 구리 수입 관세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 구리값이 지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인도 증시를 갖다가 추월했다. 이게 가지고 나왔으니까 기록이 나왔으니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증시가 총 시가총액이 6월 1일 기준으로 올해 2026년에만 무려 86% YTD죠. 이어투 데이트 해가지고 86% 급증해서 5조 4천이란다. 5조 420억 달러로 인도 시총을 갖다가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지난 12월 12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가치는 약 1조 8천억 달러에서 무려 170%나 급증 폭발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해도 각각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게 해가지고 돌파하면서 K증시, 우리나라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뭐 사실상 5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IMF에 따르면 인도의 GDP는 4조 1,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GDP가 1조 9,300억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인도의 GDP는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경제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하도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인도 증시를 갖다가 제꼈다. 이게 됩니다. 질문을 또 던져봐야겠죠. 언제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가
이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 이렇게 우짜겐적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까지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짓도 한도가 있다는 거 이거는 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거는 중국의 수출 물가 상승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4월 전체 수출 물가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 상승하면서 2023년 4월 쭉 가가지고 여기에 걸리겠죠. 2023년 4월 이후 최대 상승을 수출 물가가 최대 상승을 기록했고 3년 가까이 하락을 이어왔던 수출 물가가 급 반등했습니다. 급 반등해서 플러스 영역도 아니고 거기다가 5%까지 급등했다 하게 됩니다. 중국의 수출 물가 상승 반전은 이란전에 따른 원유, 금속, 반도체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히 광물 연료, 블룸버그에서 광물 연료를 하는데 뭡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지요. 예, 더러운 화석 연료. 이 광물 연료 수출 가격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2% 상승하고 비료 수출 가격도 17%, 전자제품 수출 가격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21% 급등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면 끝나냐? 아니죠. 중국에 또 위안화 얘기가 나옵니다. 위안화하고 또 바스켓 해가지고 비어 그러니까 뭐 경쟁 뭐 통화들 뭐 이런 거 이 뜻이다 되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2022년 이후에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 이게 됩니다. 이거 뭐 또 CFET 나오고 이라고 앉아 있죠. 예, CFET 나오고 뭐 여기 RMS 나오고 뭐 이래 되는데. 뭐 그냥 말씀드립니다. 주요 교역 상대국 그러니까 바스켓 오브 피어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를 측정하는 무역 가중 바스켓 지수가 있습니다. 이 바스켓 지수를 갖다 요거죠. 요거 트래커 뭐 나왔는데 무역 가중 바스켓 지수 즉 중국 중앙은행 PBOC에서 외환교역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위안화 바스켓 지수라는 걸 갖다 내놓는데 바로 요겁니다. CFET 해가지고 린민비 이래 되는 거죠. 예, RMS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안화 바스켓 지수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3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역외 미국 달러 대비 1%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주요 아시아 통화보다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이는 중국의 다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의존도가 중국 자산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인했다고 분석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강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중국 안에서도 커지는 이 시기에 위안화 강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데 요즘 국가 운영 중국이 더 잘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위안화가 강세가 너무 지나치게 심화될 경우에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중국 당국에서 항상 뭔 짓을 했습니까? 중국 국영은행들로 하여금 달러 매입에 나서게 하지요. 이러면은 위안화 상승세가 둔화된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이란전 해가지고 오늘이 95일차입니다. 근데 뭐 딱히 얘기할 거 없습니다. 보시면 뭐 이란이 핵가지면 북한보다 심각한 존재, 전쟁 당했던 주장, 뭐 이 얘기 하는데요. 우짜가 지금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관련해서 우짜가, 지금 가칭으로 해서 제목이, 테헤란의 의사결정 딜레마라는, 지금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냐면, 지금 현재 우짜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세 번째 쌈박질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되게 구조화돼 있고 그런 구조화돼 있는 한쪽 축이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의 경우에는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의사결정 딜레마도 있고 시스템 자체도 딱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바닥도 양손이 손바닥에 맞춰야지만 이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란 자체가 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짜겐 쪽으로 내년에
또 세 번째 쌈박질이 낚이다라고 우짜개쪽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7년 내년에 또 쌈박질을 할 거다. 우짜개쪽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짜는 이미 작년에 해가지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2차전 얘기를 갖다가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그렇지 뭐 얼추 맞았다고 봅니다. 예, 뭐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러시아 로스 네프트 해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계속해서 허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드론 볼에서 뿌대고 앉아 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 로스 네프트 순이익이 7배 급증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죠. 러시아 로스 네프트의 2026년 1사분기 올해 1사분기 순이익이 1150억 루블 달러로 환산하면 16억 달러로 2025년 4사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 160억 루블에서 무려 7배나 급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이 러시아 전체 생산량 중 40%를 담당하는 누굽니까? 로스네프트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 배럴로 바꾸면 하루 평균 374만 배럴, 하루 평균 374만 배럴 갖다가 로스네프트 혼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이 유가 급등이 로스네프트의 분기 순이익을 갖다가 급증시켰고 이거는 뭐 아주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로 새친 로스네프트 CEO는 실적 발표에서 회사는 그러니까 로스네프트 여기는 잠재적인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 금융 쪽이 보면 말을 빙빙 돌려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까놓고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로스네프트의 자산 가치 뭡니까? 각종 인프라, 석유 생산하고 파이프라인하고 뭐 이런 거죠. 이 러시아 그러니까 로스네프트의 자산 가치 하락, 그러니까 뿌대니까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심각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인프라 공격은요, 무작위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원유 수익 중 핵심을 담당하는 이런 로스네프트나 이런 거 파이프라인 그리고 석유 수출 터미널 등등 이거를 정확하게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관련해서 우리가 소개도 몇 번 했고요. 하여간에 러시아는 배럴당 더 많은 수익을 이란전 이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인프라 보호와 그리고 운송 그리고 판매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블룸버그 해가지고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유 업체들이 해가지고 푸싱 런 레이트 해가지고 맥시멈 레벨.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을 갖다가 지금 최대 맥시멈으로 쳐 돌리고 앉아있다. 이게 되겠죠? 예, 그래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미국 정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꾸준한 연료 수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높은 가동률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요.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까지 안 하고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이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미국의 여름철 운전 시즌, 드라이빙 시즌이 막 시작되면서 미국 국내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는데요. 미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유 공장들의 가동률은 사실상 사상 최대 그리고 지금 맥시멈 레벨인 9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 정유 공장들은 지금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데 미국은 가동률을 무려 9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맥시멈이다. 최대치입니다. 최대 가동률인 95%에 근접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휘발유 가솔린 재고량은 수년 만에 최저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가 많다 이거지요. 그리고 외국에 파는 것도 많고. 자, 수요 감소가 없어서 정유 공장 가동률이 맥시멈인 95%까지 치솟고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건너뛰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여름 2026년 올해 여름철 상황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반도체 광풍이 돼가지고 또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봅니다. 자, 차트가 끝내주죠. 완전히 버블 차트고요. 그 앞에 튀는 건 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 터지고 이럴 때, 요때 하나 빼고는 뭐 평이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미쳐가지고 올라갑니다. 말씀드리죠. 뭐 벌써 35분이 됐네. 반도체 및 테크 기술 하드웨어 부분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고요. 2000년 닷컴 버블 이때 피크가 얼마였냐면 24%였습니다. 뭐가 24%? 반도체와 테크, 하드웨어 부분이 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때 닷컴 버블 피크 때 최고치 때가 24%인데 현재 지금 S&P 500에서 반도체와 기술 하드웨어, 테크 하드웨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닷컴 버블을 뛰어넘었고요. 이 비율은 2000년 우한표는 나오던 2000년 이후 이 비율은 비중은 3배나 폭증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줄여서 SOX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우자가 이 차트는 이동 평균선이 안 나옵니다. 이 이평선이 안 나오는데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무려 67% 엄청나게 이 뭐라 해야 되나 갭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202평선하고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202평선하고 무려 67%나 떨어져 있는 또는 202평선보다 무려 67%나 높은 수준에서 이거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래되면서 그만큼 높다 이거죠.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대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다. 말씀드리다시피 코스피 버블 차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버블 차트고요. 대만 쪽의 증시 거기도 버블 차트고요. 대표적으로 버블 차트 드립니다. 자, 말씀 넘어가고. 제가 또 AI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AI 주식들을 빼면 상승은 없었다. 어떤 게 S&P 500이 상승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S&P 500이 5월 한 달 동안 11차례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갱신했습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죠. 예, 계속해서 잘 올라갑니다. 5월달 해가지고 계속 잘 올라갑니다. 5월달 한 달 동안에만 11채나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S&P 500이 갱신한 가운데 이런 상승세를 이끈 주인공은 AI 관련주였습니다. AI 관련주 되겠죠. 요거 회색으로 된 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2026년 6월 이번 달에도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관련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AI Winners Index라고 되어 있는데 AI 관련주가 없었다면 S&P 500은 하락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분석했습니다. AI 승자 지수로 할 수 있죠. 이거 AI Winners Index니까 AI 승자 지수는 AI 기술의 수혜를 입는 핵심 기업들의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이거 2026년 2월 이후 여기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만 2월 이후 이거 AI 위너스 인덱스는요. 무려 40% 이상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 NAI 가지고 이거 AI 쪽에 해가지고 제외 AI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AI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죠. AI 제외 지수 AI 제외 지수는요. AI 관련주를 제외한 나머지 S&P 500 종목들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이거는 2026년 2월 이후 하락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렌지색이죠. 하락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블룸버그에서 기술 관련주, 특히 AI 관련주가 없었다면 S&P 500이 하락했을 거라고 한 것처럼 전체 S&P 500 지수는요. AI 관련주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시장의 폭이 점점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왜? 이거 하나만 원툴로 보고 가니까 시장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야, 이거는 또 이미 좀 크게 해야겠네. 자, 이거는 해가지고, 소제목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하락했지를 안 한다 해가지고, 블룸버그 차트 올려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이션스 스큐덱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하여간 네이션스 스큐덱스라고 있습니다. 이 설명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죠, 그냥. 요게, 네이션스 스큐덱스가 2025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이션스 스큐덱스 이거는요 뭘 말한다 하면 투자자들이 상승 가능성에 비해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갖다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이거 네이션스 스큐 덱스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락에 대한 해치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스큐 덱스 이게 하락한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추가 상승에 배팅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손실을 막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상승 일변도 배팅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풋 옵션이 매수가 감소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나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비한 보호 수요, 프로텍션, 보호 수요를 측정하는 네이션스 테일덱스라고 또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나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에 대비하는 거죠. 이거는 보호 수요를 갖다가 측정하는 게 바로 네이션스 테일덱스인데 아이고 발음 힘드네. 테일덱스인데요. 이것 역시 올해 2026년 올해 최저 수준으로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뭐 떨어졌다? 다시 내려왔다? 예, 그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 건 맞겠네.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거 네이션스 테일덱스 이게 내려왔다는 거는 뭘 뜻하지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추가 상승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 뭡니까? 포모죠, 포모. 요즘 뭐 포모라는 말을 모르면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니까. 이거네 시장이 반등하는데 너도 나도 다 지금 상승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나는 뒤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포모인데 포모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걸 갖다가 뜻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시장이 상승 낙관론에 현재 휩싸여 있으며 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시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임이라는 걸 갖다가 시사합니다. 이게 떨어졌다는 게. 자, 모두가 이익만 쫓고 손실 보호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결국에는 무언가가 부사지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투표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